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혹시 그거 여기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맨날 하는데 소리 나오는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좋아. 누구냐? 수아 들어왔다. 소리 들려요? 서구야 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아 들려요? 아, 오케이. 예, 약간 딜레이가 있어 항상. 항상 딜레이 있어. 좋아. 아이고. 어이구 반가워요. 어이 반가워. 좋아. 아유, 여러분 그 방학이 며칠부터예요? 7일? 7일이면 그러면 그날이 금요일인가? 아니 뭐 7일. 그래서 오늘이 7월 2일이잖아요. 맞죠? 5일 후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뭐 몰라요? 7월 7일 방학이라고? 아, 목요일이에요? 아, 7월 7일 목요일?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졸려. 좋아. 자, 오늘은 이제 어디를 해볼 거냐면 그 여러분 이제 그 아마 학교 진도가 이거 어디까지지? 그 9장까지였던 것 같아요. 아마 저번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이후일 텐데 바로 이제 10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달체 10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액체, 고체 그리고 상태 변화 이쪽 얘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교재 그러니까 배부된 거 그거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없냐. 자, 10장 해보자. 아마 이제 저번 그 시험 보면 이제 기체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체 말고 또 다른 상태인 액체하고 고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나눠드린 교재의 3페이지에 첫 시작 챕터가 바로 이거 10.1 분자간 힘.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분자간 힘. 대하다. 분자간 힘. 자, 분자간 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여기 첫 번째 1.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 전문 용어 중에 쌍극자라는 말이 있죠. 영어 표현으로는 다이폴 모먼트인데 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해요? 바로 이제 극성이 생기는 경우를 쌍극자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가 이제 극성이 나타나는 분자.
얘를 이제 쌍극자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HCl 이런 분자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전기 음성도 비교를 하면 바로 수소하고 염소 중에 전기 음성도 당연히 어디가 더 커요? 염소 쪽이 더 크죠. 그럼 염소 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이 염소의 그 뭐냐면은 전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 더 강하니까 이 염소가 약간 마이너스 성격,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약간 플러스 성격의 이런 식의 이제 그 전하 분리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런 전하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극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극성이 나타나는 분자를 이제 물리학에 존재하는 다이폴 모멘트에 빗대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다이폴 모멘트는 물리학에서 화학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화학에 나오는 극성 분자들을 물리학에서의 모델링인 다이폴 모멘트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화학 공부를 할 때는 그냥 극성이 있는 분자가 쌍극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저러한 그 극성 분자 사이에는 이 정전기적 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방금 예로 든 HCl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면 HCl 있고 HCl 이렇게 있을 때 수소가 전기음 송도가 작아서 플러스 성격이 나타나면 여기 있는 염소가 이렇게 좀 마이너스 성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때 한 분자의 마이너스하고 또 다른 분자의 플러스 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뭐 기초 전자기학 뭐 조금만 배워도 같은 전압끼리는 청력이 있고 다른 전압끼리는 인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상황을 지금 얘를 쌍극자간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쌍극자간 힘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쌍극자간 힘이 이게 보통은 아주 심각하게 뭐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 때로는 이 쌍극자간 힘이 그렇게 뭐 다른 상호작용인 뭐 조금 이따 배울 뭐 분산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작을 수도 있거든요. 작을 수도 있는데 이게 쌍극자간 힘이 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자, 한 장 넘기시면 몇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가 3페이지니까 4페이지가 돼버렸구나. 한 장 넘기시면 거기 5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5페이지에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수소결합. 자, 이 수소결합을 좀 살펴보시면 이 수소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수소결합을 이제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하이드로젠 본딩 이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진 본딩, 이 원래 말을 그야말로 그냥 하이드로진 수소 본딩 결합으로 아주 그냥 직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 이렇게 쓰기도 그렇고 이렇게 영어로도 길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줄임말을 HB 이렇게 줄임말로 쓸게요. 자, 그럼 이 수소결합은 뭐냐면 얘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쌍극자간 힘이, 자, 방금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게 쌍극자간 힘이 보통은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죠. 쌍극자간 힘이 오히려 분자 간 인력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 이 쌍극자간 힘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매우 강력해지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써드린 것처럼 특별하다고 했잖아요. 특별하니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와요. 뭐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뭐 서울대 입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도 뭐 되게 많이 나왔겠죠. 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그 화학교사라고 하면 무조건 그 시험에 이걸 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저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나타나는 경우.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타나는 경우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배우는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되게 그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겁니다. 요렇게. 자, anything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 아무 분자에 아무 원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원소가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수소하고 또 어떤 원소가 결합된 어떤 분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X하고 Y는 이때 FON 중 하나입니다. 다른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 가르치지 않고 전문가적 영역에서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생각할 필요 없고요. 공교육 과정에서는 딱 요거 세 개, 플로라이드, 산소, 질소. 그래서 이 X하고 Y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X하고 Y는 서로 같아도 달라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하고 Y 자리에 F 플로라이드가 다 있어도 되고 산소가 다 있어도 되는데 교차로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플로라이드 산소, 뭐 질소 플로라이드 뭐 이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하고 Y 자리에 꼭 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부분에 붙어 있는 X라고 하는 어떤 분자와 또 다른 분자가 있는데 이때 여기에서 전기음성도 비교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수소에 비해서 질소, 산소, 플로라이드의 전기음성도가 다 이렇게 크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음성도 얘기가 자주 나올 테니까 몇몇 중요한 전기음성도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 전기음성도 얼마라고 하죠? 2.2라고 합니다. 뭐 문헌마다 약간 달라요. 2.2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2.1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2.1, 2.2 다 좋습니다. 그 다음 질소는 3 정도고요. 산소는 3.5,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는 4.0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요 세 개가 전기 음성도 그 3대장이에요. 그래서 뭐 저번 시험 범위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가 있으면 주기율표에서 나타나는 경향성 중에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왼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이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죠. 이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 대표적으로 질소, 산소, 플로라이드가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쪽에 몰려있는 이 세 개의 원소,
얘네들이 전기음 송도가 가장 큰 녀석들인데, 그래서 그냥 내 표현이에요. 내 표현으로 그냥 전기음 송도가 제일 큰 거 세 가지라고 해서 3대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어쨌건 수소보다는 전기음 송도가 크죠. 그러다 보면 요 x가 얘네들에 섞여 있게 되면 요 x가 어떻게 된다? 어쨌건 전기음 송도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성격, y도 마이너스 성격을 갖는데 수소가 플러스 성격을 가질 수 있겠죠. 이때 요 사이에 여기도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사이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 정전기적 인력을 뭐 일종의 쌍극자간 인력이라 할 수도 있지만, 하필 이런 케이스 수소가 관여하고 x하고 y 자리에 FON 이 관여했을 때 이때를 쌍극자간 인력 중 하필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퀴즈, 다음 중 하이드로진 본딩인 것은? 자, 수소결합이 이렇게 나타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수소결합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보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산소가 있고 여기에 뭐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 이런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산소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 수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탄소가 붙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요거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요가 있고 어떻게 볼까? 여기 이제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수소가 있고 이렇게 염소가 있다고 치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산소가 전기음 송도가 크니까 마이너스 성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소가 전기음 송도가 크니까 마이너스, 염소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수소가 여기서 플러스 성격이 나타날 텐데, 이때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것이 수소결합이고 어떤 것이 수소결합이 아닙니까? 바로 요것이 하이드로진 본딩이죠. 왜냐하면 수소를 중심으로 Y자리에, 이게 Y자리죠. FON 중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X, 그 X가 요 산소 원자가 될 텐데 이것 또한 FON 중에 하나니까 이건 수소결합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준달책 표현으로에 의하면 쌍극자간 인력인 건 맞는데 이게 수소결합이냐 라고 한다면 이건 수소결합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왜 수소결합이 아니냐면 수소를 중심으로 이 자리가 지금 내 표현으로 Y라고 썼는데 이 자리에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쌍극자간 인력은 맞지만 수소결합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수소결합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결합은 이와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으나 뭐 준달책에 나오는 수준으로는 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쓸게요. 자, 그 다음 분자간 힘의 이 하이드로진 본딩에서 결합각. 자, 이 결합각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퀴즈. 자, 하이드로진 본딩, 수소결합을 이제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 수소 결합에 의한 안정성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때 시타가 얼마일까? 자, 그럼 난데없이 이제 시타가 등장했는데 이제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샨쇼가 있고요. 슈쇼. 바로 그 유명한 물 분자죠. 자, 여기 물 분자를 하나 더 그려 볼게요. 산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수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요산소하고 여기 있는 이산소하고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여기 이제 델타 마이너스. 산소가 전기음성도 크니까 마이너스 성격 한다고 했죠. 그리고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플러스 성격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수소 결합이 생길까요? 네, 수소 결합이 당연히 생기겠죠. 수소가 산소 사이에 있으니까 수소 결합이 됩니다. 여기처럼 X하고 Y 자리가 산소인 거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각도 시타라고 하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수소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 수소를 중심으로 한 요 각도를 시타라고 한 겁니다. 그럼 저 각도가 몇 도가 될 때 이 수소 결합이 가장 최적화돼서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일까요? 바로 180도입니다. 자, 왜 180도일 때 가장 수소 결합이 최적화가 되냐면 이게 이제 서울대 입시에도 나왔던 건데 뭐 여하튼 나왔던 건데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선 잘 봐요.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쌍극자간 인력 혹은 정전기적 인력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뭐가 있습니까? 서로 인력이 있어요? 서로 청력이 있어요? 얘하고 얘 사이는 정전기적 청력이 있겠죠? 그러면 자, 이게 안정해지는 거니까 하여튼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려면 바로 산소 델타 마이너스 끼리의 저 청력은 커져야 되겠습니까? 작아져야 되겠습니까? 이 모델링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려면 저 산소 마이너스 끼리의 청력은 커져야 되겠습니까? 작아져야 되겠습니까? 청력이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청력이 작아지려면 이 산소 델타 마이너스 끼리의 거리는 가까워져야 되겠습니까? 멀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멀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때 이 수소를 중심으로 한 각도가 몇 도일 때 산소 델타 마이너스 끼리의 거리가 최대로 멀어지겠냐는 뜻입니다. 몇 도겠어요? 180도겠죠? 그래서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수소 결합은 물론 꼭 180도가 여기 각도가 180도가 아니어도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나타날 수는 있으나 저기 각도가 180도일 때 수소 결합에 의한 결합력이나 안정성이 가장 최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다. 자, 그 다음 어떤 걸 하나 해볼까? 요거. 자, 세 번째는 이제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7페이지 페이지 7에 있는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나눠드린 교재는 이게 전부 다 줌달 내용입니다. 줌달에 있는 모든 표, 모든 그림이니까 앞으로 학교에서 가시면 이거 그대로 수업에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원래 영어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분산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력. 자, 영어 표현으로는 원래 말은 dispersion force. dispersion force. 라고 쓰는 걸 우리말로 분산력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분산력은 이름이 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반데르 발스 인력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반데르 발스 기억나죠? 기억나죠? 뭐 바로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던데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던 거 뭐 그대로 나왔더만요. 그래서 이제 반데르 발스 뭐 인력하면서 뭐 실제 기체의 성격 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반데르 발스 할 때 그 뭐 반데르 발 상태 방식 할 때 그냥반 그 반데르 발스 그냥반입니다.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내가 여러 번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대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자, 그냥반인데 이 분산력을 반데르 발스 인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런던 폴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난데없이 이제 그 무슨 도시 이름이 나왔는데 런던이 어느 나라 수도예요? 런던 어느 나라 수도예요? 영국의 수도죠. 네, 영국의 수도인데 왜 하필 뭐 영국이 나왔느냐? 아, 이게 사실 사람 이름이에요. 원래 사람 이름이 인양반 이름이 존일 거예요. 존 런던이라는 그 학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성이 도시 이름인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수아는 지금 어디 살아요? 어? 뭐라고요? 구리에 산다고요? 그럼 뭐 구리수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바꿀까요? 수아 구리. 너무 구리인데요? 아니 미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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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네. 아 이게 또 이제 구리 시민들 할 때 또 이렇게 뭐 비하번 해야 돼 이럴까 봐 아이고 할까 또 농담입니다. 네, 하여튼 네.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어쨌건 수아 그 성이 그렇게 사는 도시의 이름이 되는 거지,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러기는 드문데 그 뭐 외국 성에는 그럴 수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이어서 존 런던이어서 런던 폴스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줌달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디스퍼션 폴스하고 런던 폴스하고 섞어가지고 런던 분산력 이렇게 이제 말을 한꺼번에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 좋아. 왜? 자. 하온이었죠. 맞죠? 허니 머리가 왜 바뀌었어요? 예? 잘랐어요? 머리카락 잘랐겠지. 그래? 그래? 왜? 스타일 왜 바꿨어요? 아, 귀엽게 한다고요? 귀엽게요? 귀엽게 바꿨다고요? 아, 미용사의 취향에 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는 거예요? 좀 잤잖아요. 왜 잠을 못 잤어요? 게임한다고 잠을 못 잤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봅시다. 자, 어쨌건. 자, 요거 우선 첫 번째 1. 이게 자, 순간 쌍극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준달책에 되게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서 요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좋아요? 뭐야? 어떤 포인트에 꽂힌 거예요? 어떤 거에 꽂힌 거야? 아니 나도 궁금해. 왜? 자꾸 해줄게 내가. 왜? 왜? 아니 너무 좋아하는 게 있어서 자꾸 해주고 싶어서. 아 진짜로요? 해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뭘 갖고 이렇게 좋아하지? 수아가 대신 얘기. 수아 왜 이렇게 좋아한대요? 쉬는 시간에 물어본다고요? 나한테요? 그럼요? 아 궁금해서 쉬는 시간에 물어보려고 그런다고요? 뭐 때문일까?
자, 여하튼 봅시다. 자, 순간쌍극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 녀석은 anything입니다. anything.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anything이기 때문에 얘는 뭐 얘가 이온이어도 상관없고요. 뭐 금속이어도 상관없고 뭐 분자여도 상관없고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전 우주의 모든 물질 체계를 뜻합니다.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 아무거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무극성 분자 등에서 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럼 뭐 무극성 분자라고 하면 이것도 얘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뭐 보통 예를 들자면 뭐 탄화수소 같은 거, 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 많은데 뭐 탄화수소 같은 무극성 분자 등에서 보통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꼭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할 수 있는 전 우주의 모든 물질 체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 체계에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분산력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전 우주를 만들어내는 아주 근본적인 인력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 전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 무극성 분자에서 주로 언급을 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데서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물질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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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이렇게 뭐가 있을 거냐? 원자, 핵이 있겠죠. 뭐 아무 물질이니까 뭐 금속이건 분자건 하여튼 여러 개의 원자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테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 예를 들어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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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그래서 얘는 전자입니다. 근데 순간쌍극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가 우연히 유동적인 전자 밀도가 살짝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뭐 이렇게 이때 이제 재밌는 건 요 원자 핵은 그 질량이 커서 뭐 관성이라고 하죠. 제자리에 있습니다. 관성이 커서 제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전자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 원래 전자 분포하고 그 전자 분포가 이렇게 달리 나타날 수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어떤 영역은 원자핵보다 전자 밀도가 조금 많아져서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어떤 영역은 이런 식으로 전자 밀도가 원자핵 전하량보다 약간 떨어지면서 델타 플러스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순간적인 전하 분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얘를 순간 쌍극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이걸 왜 또 순간적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얘는 사실은 이렇게 됐어도 냉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왜 전 우주에 존재하는 이런 물질은 이런 성격을 갖느냐?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이런 가정을 가지고 전 우주의 물질 체계를 분석하면 설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왜 이런 성격이 물질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런 성격이 나타나요. 그게 원래 이온이었던, 금속이었던, 분자였던, 무슨 뭐 어떤 종류의 물질이었건 우리 우주에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전하분리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을 이걸 순간쌍극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쌍극자가 어찌 될 수 있냐면 요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순간쌍극자는 주변 또 다른 분자를 자극하여 유도 쌍극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게 델타 플러스에 이렇게 델타 마이너스인 이것이 방금 앞서 설명한 어떤 순간 쌍극자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또 다른 분자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마이너스 성격을 가졌던 요 부분이 순간 쌍극자에서 또 다른 분자의 요 전자들과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청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렇게 여기에서 자, 마찬가지로 원자핵은 관성이 커서 그 위치가 크게 바뀌지 않는데 여기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델타 마이너스인 부분의 청력에서 반대쪽으로 쫓기면서 여기서 이런 비슷한 전자 밀도가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 밀도가 더 높아지면서 델타 마이너스 보시다시피 플러스 성격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델타 플러스가 된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유도 쌍극자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도. 여기서 유도의 뜻은 뭐겠어요? 그래서 유도의 뜻은 바로 원래 그렇지 않은데 어떤 성격이 영향을 받아서 변한 걸 유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좀 안 좋은 말 중에 뭐 유도신문 뭐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뭐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쓰는 말이 유도인데 그 유도를 여기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induced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쌍극자가 나타났다가 그 순간쌍극자가 또 다른 분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쌍극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분산여기가 여기 줄게요. 여기 수소계량 끝났으니까. 자, 이때 어떻게 되느냐? 3분산력에 1, 2 했고 그 다음에 3.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유도 쌍극자 간 역시나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분산력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은 순간쌍극자 하나가 또 다른 분자 하나를 유도쌍극자로 만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물질은 이렇게 진짜 분자로 쳤을 때 분자 딱 2개만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실제로는 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한 순간쌍극자가 또 다른 분자를 유도쌍극자로 만들었다면 이 유도쌍극자가 또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분자에 영향을 줘서 다른 분자를 또 유도쌍극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물질 전체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누가 순간쌍극자고 누가 유도쌍극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겠어요? 물질이 아주 많기 때문에 구분하기에 거의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 만들어진 순간쌍극자가 있었겠지만 실제로 나타난 경우에 순간쌍극자와 유도쌍극자를 구분할 수는 없고, 어쨌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인 부분과 플러스인 부분에서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정전기적 인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바로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선 요 생각을 하나 해두도록 합시다. 모든 조건이, 모든 다른 조건들이 비슷하다면, 잘 들리는 거 맞지? 오케이. 영현, 현승, 서진, 서구야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안 끊기고 잘 들렸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자, 모든 다른 조건들이 비슷비슷하다면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바로 끓는 점이 커집니다. 언제? 분산력이 커질 때. 뭐 이유를 설명드릴 수도 있으나 그냥 수학의 공리처럼 기억해 두셔도 상관없어요. 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게 뭐죠? 바로 액체 상태로 있는 걸 증기 상태로 날려보낼 때 필요한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물의 끓는 점 몇 도예요? 뭐 100도씨죠. 뭐 알코올 같은 경우는 한 70도, 80도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온도가 가해지면 어떻게 된다? 일기압 조건에서 액체가 기체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하고 액체 분자 사이에, 그러니까 액체를 이루는 분자 사이에 끈끈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액체로 존재하는 건데 100도씨 정도 이상, 예를 들면 끓는 점 온도 이상의 열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그 열 에너지가 이 두 분자 사이 인력보다 더 커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면서 그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분자가 탈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서로 그 열 에너지가 충분히 가해지게 될 경우 그 분자가 액체 상태에서 탈출하면서 기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끓는 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력이 커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분자들 사이에 어떤 새로운 인력이 있다는 건데 그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두 분자 사이를 연결하는 두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니까 그만큼 그 분자를 탈출시킬 때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산력이 커질 때 끓는 점이 커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뭐 좀 자세한 물리학적 설명이 있을 수는 있으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또 기출 빈도가 아주 높으니까 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8, 1. 바로 분자량입니다. 이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도 올라갑니다. 끓는 점을 영어 표현으로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니까 줄여서 BP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많은 예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나만 좀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CH4와 CCl4 요걸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봄이었죠. 루이스 구조 그리기가 이렇게 될 거고요. 사이화탄소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분자량이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니까 16g/몰. 근데 염소가 35.5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35.5를 고려해서 다 하면 내 기억에 뭐 더하기 하면 되죠. 내 기억에 154인가 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대충 이 정도 나와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보일링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사이화탄소가 내 기억에 77도 정도 되고요. 얘가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0도인가 뭐 그래요. 뭐 숫자는 정확하진 않은데 뭐 대략 저 정도예요. 그럼 여기에서 아시다시피 자 보세요. 분자량이 어때요? 16이고 154니까 어디가 훨씬 커요? 이쪽이 훨씬 크죠. 그리고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0도에서 그럼 77도니까 당연히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크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논리 구조를 여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시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사실 이 또한 뭐 또 화학에서는 완전 공리 같은 거라 이유 특별히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굳이 이유를 쓰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분자 내에 아니 분자 내가 아니고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 내에 전자가 많죠. 왜냐하면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자량이 큰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됐다는 얘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냐면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 안에 어쨌거나 그 안에 원자핵만큼 전자들도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전자 간 청력이 세지겠죠. 그럼 분자 간 청력이 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그 분자 간 청력은 전자 사이의 청력, 그 전자의 유동성이 커지겠죠. 자, 왜냐하면 어떤 분자가 있는데 그 안에 전자가 많아요. 그럼 전자들끼리 막 청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분자 안에 여러 원자핵들이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을 건데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해도 전자가 주변에 많으니까 전자들끼리 핵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전자 간 청력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자핵이 그 분자 안에 있는 여러 원자핵이 분자 전체에 있는 여러 전자를 끌어당기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자에 매여 있는 전자이긴 하지만 분자의 여러 원자핵들이 이 전자를 끌어들이기가 좀 어려워서 이 전자가 바깥으로 잘 돌 수 있다고요. 한 원자핵에 전자가 딱 매여 있는 게 아니고 분자 전체에 상당히 유동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 유동성이 커지고 그래서 유도 쌍극자가 잘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유동적이니까 누가 옆에서 약간 영향을 줘도 금세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산력이 커지고 그 덕에 끓는 점이 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써라 이런 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냥 이 사실을 알아서 두 분자 중 누가 끓는 점이 더 높으냐 낮으냐 그걸 판단하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인 구조입니다. 자, 생긴 구조가 상대적으로 좀 길쭉. 자, 길쭉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적으로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길쭉 갈수록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이 또한 시험에 되게 여러 번 나온 사실이니까 기억을 좀 잘 해두세요. 자, 역시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많은 예가 있을 수는 있는데 탄소 5개에 수소 12개짜리 어떤 녀석을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의 가서 뭐야 구조를 어떻게 쓰지? 뭐 이렇게 써보죠. 이제 그 구조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수소가 요렇게 자, 이렇게 되면 탄소 5개에 수소 12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얘 이름을 메타에타 프로폴 펜테인 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탄소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네 방향에 대해서 여기에 CH3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래도 탄소 5개, 수소 12개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 관용명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니오펜테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펜테인, 이렇게 돼 있는 걸 니오펜테인이라고 하는데 요놈의 경우 끓는 점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숫자가 한 1, 2 정도 틀릴 수 있어요. 오랜만에 봐서. 얘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내 기억에 36도씨인가 그렇고요. 얘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도씨인가 그래요. 뭐 약간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마이너스 16도씨가 아니고 마이너스 160도씨. 여하튼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집니다.
숫자를 정확하게 믿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대소만 보시면 돼요. 대소. 숫자는 한 1, 2 정도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우선 펜테인하고 네오펜테인의 같은 점이 있어요. 뭐가 같죠? 이 둘은 뭐가 같아요? 수아야? 이 둘은 뭐가 같죠? 오, 그렇죠. 분자식이 같죠? 그럼 분자식이 같으면 당연히 뭐는 같겠어요? 바로 분자량이 같겠죠? 분자량이 같다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분자량이 달라지면 끓는 점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비교 대상인데 분자량이 달라지면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분자량이 같은 걸 둬야 구조가 변했을 때 끓는 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분자량이 같은 예시를 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펜테인하고 네오펜테인을 예로 든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딱 봐도 얘는 탄소가 되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아, 그 덕에 끓는 점이 조금 더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네오펜테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중심 원소를 기준으로 다른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이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럴 경우 끓는 점이 좀 작아질 수 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비교 예시가 진짜 유명하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구조가 이게 동글동글하면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왜 그 피자 만들 때 그 밀가루 떡을 이렇게 그 요리 용어로 뭐라고 해요? 밀가루 반죽이요. 피자 만들 때 이런 거를. 꼭 피자가 아니더라도 밀가루 요리할 때 밀가루에 물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도우라고 하잖아요. 도우. 그래서 이제 피자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 도우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약간 숙성시키죠. 반나절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약간 발효가 진행이 되면 그걸 손으로 이렇게 띡띡띡띡 밀어가지고 넓게 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손으로 밀기 전에 공은 이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 도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생긴 게 동글동글하면 여기가 무게중심이고 여기가 무게중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봐도 거리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인력은 커지겠어요? 인력은 작아지겠어요? 인력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반면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도우가 이렇게 있는데 동글동글한 애가 있는데 이제 피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늘려요.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판판하게 늘렸다고 칩시다. 그럼 판판하게 늘리게 되면 제 구조가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자, 여기 좀 지우면 보자. 쟤를 판판하게 이렇게 늘리면 자,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구조가 길쭉길쭉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판판하게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분자의 무게중심하고 이 분자의 무게중심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분자 간 거리가 가깝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분자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당연히 어떻게? 그 인력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질량이 같을 때는 자, 질량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분자량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량이나 분자량이 같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 해버리면 거리가 멀어지는데 넓게 펴버리면 두 사이의 분자 간 거리가 아주 가까워져서 인력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때 이 분자 간 거리가 가깝다. 이거를 그 책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줌달 같은 일반화학 책에는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바로 접촉 면적이 크다라고 그 뭐냐면은 그 뭐 줌달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교사마다 그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나는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학교 선생님은 이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표현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뭐 취향의 문제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냥 따르시면 돼요. 자,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서 접촉 면적이 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냐면 도우 두 개를 도우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이게 동그란 공처럼 생긴 밀가루 반죽 두 개를 붙였다고 쳐봐요. 그때 접촉 면적하고요. 이 동그란 도우를 손으로 펴가지고 넓게 만든 다음에 넓은 거 두 개를 탁 붙였다고 쳐봐요. 당연히 접촉 면적이 어디가 더 크겠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나 결론적으로는 같은 건데 그 책을 쓰는 저자의 취향에 따라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이렇게 쓰는 책도 있다. 근데 같은 말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기본적인 이제 분자간 인력 중 분산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짜다. 자, 지금 이제 그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더 하긴 그렇고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